조윤선. 항소심이 이제 제대로 예.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 1심 판결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결론부터 미리 답답한 사람들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항소심에서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항소심이 당연히 이제 뒤집히죠. 아, 그 오늘 우리 얘기 들으면 100% 뒤집힌다. 그렇죠. 아하. 짜릿해요. 뭐가 문제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10명 중에, 공범 10명 중에 예를 들었고, 조폭이 와르르 들어갔어, 10명이. 네. 예? 그 중에 한 명만 무죄하고 나머지 9명은 징역 20년 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아직 판결 선고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 그거는 별도 재판부가 있는데 이 지금 조윤선 재판부에서 물론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직권남용 및 강요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재용 재판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재판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심리를 안 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최순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그쪽 재판부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이게 그러면 미리 박근혜 최순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냐. 홍병훈 판사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애매하게 해명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보도자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범 관계인지 아닌지를 재판의 전제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지금 알려진 것을 보면 주변 그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증언 내용이 조윤선은 잘 몰랐다. 아니, 조윤선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조윤선 들어가기 전에 네. 저기 전에 박근혜는 여기과 공모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네네. 그 논리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궤변이 있던데 완전히.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보수주의의 지지 세력에 의해서 당선돼주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를 배제를 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기조다. 네. 그 국정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 판결 내용이에요? 네. 오, 난 그런 거 안 읽어보지 참 행복하게 살아. 그거 그래. 읽어본 사람들 스트레스 그러니까 엄청 받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 뭐 2013년도에 9월 달에 예. 이른바 대수비라 그랬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좌편향 문화계가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무수석이나 그 문화교육수석 네네. 수석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요. 예. 내린 사실을 다 인정해.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예. 교육문화수석하고 문체부 장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구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시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 계획을 구체적 지시한 건 아니다. 좀 애매하게 그러면 김기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지시가 위헌, 위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니면 김기춘도 범죄 행위가 아니지. 그것도 무죄지, 그럼? 그리고 그 밑에 문체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라든지 예. 문체부의 공무원들도 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에 모순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재화 변호사의 조폭 논리에 따르면, 네. 조폭 논리에 따르면, 야, 보스가, 그거 좀 손 좀 봐라. 근데 때리란 짓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부두목, 비서실장이, 야, 손 좀 보려는데 손 좀 봐. 때리라고 안 그랬어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가갖고, 야, 이 손 좀 보라는 건 저 두들겨 패라는 거야. 막 팼어. 강목 들고. 강목 들고. 예. 그랬더니, 난 강목 들고 지시한 건 아니다. 아니, 그 판사가 보기에, 야, 손보라 그랬지. 언제 그걸 구체적으로 가서 두들겨 패라 그랬냐? 그 위에 손보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 네. 전혀 관계없다. 근데 그 밑에서 비서실장, 야, 대통령 위에서 우리 두목이 손보라고 하니 가서 손봐. 이 사람은 유죄. 그 위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폭 논리로 하면 금방 이해가 돼. 맞네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 논리도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귀에 똑 쏙쏙 들어와. 대통령은 자기가 보수주의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예. 우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좌파를 척결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이미 표방을 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 우파를 법률에 관계없이 우파를 지원하고 예. 좌파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시키는 것도 정당하다. 그게 이런 황당하더라고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으면 그런 정당한 지시라는 거 아니야. 지시를 받고 실행을 한 사람들도 다 무죄. 무죄가 돼야 되죠. 아니, 또 이제 조폭 논리로 또 돌아가. 네. 경상도 출신 네. 조폭이야. 네. 야, 우린 경상도 출신의 힘을 얻어갖고 강남을 제패하고 있으므로 저 전라도 출신 쟤들 손 좀 봐. 이건 기본 우리 조폭의 철학이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의 손 보고 문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웃긴 게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당선됐다. 이거와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을 그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우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죄는 안 되는데 예. 실행하는 순간 죄 아니에요. 예컨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그 단위가 결정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단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법한 그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하는 자체가 범죄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왕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의 판사의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왕조 국가의 왕을 상정을 해놓고 판결을 썼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는 되네. 네. 아무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분이 좀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재밌는 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준우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이전에 예. 그 전에 했던 정무수석 수첩에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뿌리 뽑아 끝까지 그리고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예.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참 대단해. 아니 그리고 이 판사의 예. 이제 지금 아직 안 넘어갔죠. 조윤선 건으로 넘어갔나? 이제 조윤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또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게 자, 김기춘도 유죄. 예. 직권 남용 김기춘도 유죄고 그 밑에 정무수석도 유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7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6명은 다 유죄인데 조윤선만 무죄라는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밑에 신동철 비서관도 예. 유죄. 예. 예.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조윤선만 딱 핀셋으로 딱 뽑아서 조윤선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제일 차관이 정관주였었나요? 예? 제일 차관이 누구였었어요? 제1차관이요? 예. 제1차관. 그렇죠. 정무비서관이 이제 신동철이고요. 예, 신동철. 정관주가 정관주가 제일 차관. 문체부 제1차관이 예, 나중에 거기도 승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바로 조윤선의 지시를 받은 사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유죄야. 네. 그래서 조윤선만 무죄. 이게 도대체 무슨 법리로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 이 판사는 어떤 법률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한 거는 조윤선의 전 민정수석, 그 정무수석이죠. 박준우. 예. 박준우 때 만들어진 거다. 네. 실제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박준우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박준우를 처벌해야지. 여긴 기소도 안 했어. 박준우 이제 이 특검에서는 박준우가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조윤선이기 때문에 예. 조윤선이가 구체적인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조윤선의 그 정무수석 할 때 정무비서관이 신동철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동철이가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우가 인수인계할 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조윤선에게 지금 정무수석실이 뭘 하는 데인지. 예. 몇 가지 이야기했거든. 세월호. 예. 그 다음에 4대학 척결. 블랙리스트 TF 운영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짜증낸 게 아니라 밝은 모습 있다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예. 얼굴이 그런 것까지 해요?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박준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다 챙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단 작성 아니더라도 행동 실행 집행 책임자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명단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정무비서관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좌파 배제하고 우파 또 그 지원하는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관심사항이고 이게 어떤 역시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조치 내역, 그다음에 관리 방안 보고서 이런 것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까지 다 보고된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보고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하고 대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른바 이 미필적인 고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좀 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허수아비로 봤나요? 허수아비로 본 거죠. 네. 노희찬 의원 표현 따르면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범죄를 처음부터 모의를 해야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순차적으로 했다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법률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승계적 공동정범. 예. 그때부터 그 앞에까지는 책임을 안 지는데 근데 조윤선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이미 다 작성돼 있다면 작성하는 데까지의 책임은 없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무수석실에서 주요 업무로 하는 거고 그거를 전임자한테 승계를 받았고 후임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 보고를 다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 그 부분은 신동철이 이제 신동철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법정에서 어떻게 내가 비서관인데 내가 하는데 정무수석이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원 배제 시스템, 그러니까 좌파 지원 배제 시스템은 이미 들어왔을 때 조윤선이가 정무수석 들어왔을 때는 가동이 되고 있었다.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들이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제가 한 차례 보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거 그만했으면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야 그 이후에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저도 그 후회를 하고 있다. 앞부분의 내용, 즉,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모를 있겠냐? 이 부분은 믿어서 배제하고. 배제해버리고,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못한 거 후회한다는 것만 딱 해서, 예.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조윤선은 모르고 있었다. 예.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또다시 조폭 논리로 들어갑니다. 예. 막 싸우고 있어. 두들겨 패고 있어. 네. 그래 딱 중간 보수가 따고 야, 저건 뭐 하는 거야? 난 지금 저쪽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쟤들이 우리한테 잘못하고 지금 패고 있는 중이거든? 네. 들어서 계속 패. 자, 다 누구 패야 되는지 다 신옷 입은 애들 걔들 우리 편 아냐? 쟤들 두들겨 패면 돼. 그러니까, 알았어. 너 가. 그러 들어간 거야. 네. 이미 패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 아니죠. 승계적 공동정범. 그렇죠. 패고 있는데 들어간 거야. 근데 들어간다고 그 바로 밑에 부하가 야 니네 뭐하고 있냐니까 지금 패고 있어. 계속 패고 있고 굳이 계속 패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법정에 와갖고 내가 이것을 계속 패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 안 팰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계속 팼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야? 쟤들 패고 있는데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아니 실제로 이재호 변호사를 뭐 때렸다라고 쉽게 지칭을 하고 쪽에 얘기를 하세요. 그럼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폭 두목 같은 경우는 예. 자, 조폭 두목이 정봉주. 네. 그렇게 A씨를 하면 들어서 하자고. 그렇게 하면 뭐 이재호 어느 정도 하면 예컨대 뭐 특정 집단에 예. 제가 아주 싫어하는 집단 한 50명이 있는데 걔들 손 좀 봐주라 이렇게 예. 하면 부하 직원들은 예. 오늘 누구의 사대기를 때렸다. 내일은 모레는 누구의 똥침을 놨다. 예. 그다음에 뭐 누구 귀를 잡고 예. 그런 걸 일일이 보고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지시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 한꺼번에 필요하면 대충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면 계속 지시한 대로 잘 패고 있어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예. 이래버리면 다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법정에 갖고 마치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난 때리는 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죄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알면 골치 아파. 저 사람 제끼자. 우리끼리 하자. 뭐 예를 들면 신동철 예. 비서관이 그 정도로 발언이 나와야. 야, 그럼 나중에 니네 우리 저 중간 보스가 갖고 쟤들 패고 있냐? 그럼 물어보면 아니요. 패긴 뭘 패고 있어요?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예. 이럴 때 무죄가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법리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증거법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궁금한 거 한 게 있어요. 예. 이 판사가 왜 그랬을까? 도 있고 이 판사의 그건 기존 좀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할 얘기하실 테고. 겁니까? 예. 근데 이 같이 이제 법정 구속된 사람이 우리 오늘 왜 같이 하고 있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조윤선보다 늦게 교육문화수석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기소됐던 문체 비서관인 김소영에게 보고를 받아서 알아요. 후에 알게 되지. 예. 예.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년 6월. 실형받아 법정 구속됐잖아요. 1년 받았죠, 1년? 1년 받았어. 예. 1년 6월 받았어. 1년 6월 받아 법정 구속됐는데 똑같은 조윤선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네. 여기 나중에 보고 받았지. 거기는 매일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인데 김상률은 유죄하면서 실형을 때리면서 조윤선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조윤선을 왜 조윤선만 이렇게 이뻐했느냐? 왜 봐줬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죠.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이 판결을 승복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대부분 그렇죠. 나는 이거를 이제 다른 데 방송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틀 동안 국민들 분노 게이지가 치솟고 더워 죽겠는데 막 짜증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긴 하고 얼토당토하는 판결이지만
나는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별로 화도 안 나고 니들 사법부가 그게 뭐 어제 오늘 짓냐. 근데 순간적으로 빡 도는 건 이거더라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법개혁 문제가 지금 최고의 화두인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 그러는 순간 황병원 판사에 대해서는 김현장에서 약쳤구만. 남편이 김현장이죠? 그렇죠. 박성엽. 네. 김현장에서 지금 20년 됐죠. 박성엽 그 남편이 김현장에서 오래됐고 그다음에 조윤선도 변호사가 되자마자 김현장에 있었죠. 예.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야 결국 판사 말하고 닳도록 못 하잖아. 언젠가 못 벗어. 그런데 그게 일단 봐주더라도 예.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 못하는 거는 아니 지금 저 김기춘 비서실장 예. 그 밑에 정무수석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문체부의 비서관들이 이렇게 쭉 서열이 있는데 예. 중간에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춘은 정무수석 무시해버리고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하고 그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거래했다는 거죠. 저희 모의했다는 건데 정무수석이 사람이 아니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왕따든지 이게 아니면 더군다나 이게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게 밑비어갖고 완전히 그 왕따 시켜버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총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프로를 바라고까지 몇 개월까지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인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판사는 어떤 분이세요? 판사? 예. 판사 개인적으로는 저는 몰라요. 그래요? 저는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판사에 대한 얘기는 또 그 최강욱이 와야 되는데 이게 또 최강욱은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또 최강욱이 검찰 쪽은 잘하는데 이거 서울대 동문이니까 또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고 한마디 할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 저는 이제 기자들은 어떻게 개별적인 정보는 없고 기자들 물어보니까 박성엽 그 남편하고 예. 조윤선이 이제 뭐 법정에서 눈물 찔찔 짜고 펑펑 예.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구나. 그리고 조윤선이 어쨌든 법조인이잖아요. 예. 법조인이 가서 청와대에 가서 좀 당했다. 뭐 모르고 당했고 조윤선이가 그런 범죄행위에 가담했겠느냐. 아니라. 원래 착한 애 아니느냐. 이런 심리 상태가 작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얼른 결론 내리고 논리 거기다 맞춘 거지. 그래 정거는 치사 선택하고 전부를 다 배척 안 하고 일부만 그중에 조윤선에게 유리한 말만 따쓰고 불리한 거는 일부는 믿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판결문 썼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봐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아니. 봐주려고 그랬는데 논리를 청와대 그러니까 가서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런데 이게 논리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마침 그 비서관들의 진술이 몇 마디 분전적인 그 그런데 진술들.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빠져나갈 요 구멍이 요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핵심은 근데 항소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바로 특검보에서 이게 판결에 대한 한 줄 평이 나는 멋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판결 내용대로라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실장과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몰래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한마디가 이 판결에 딱 한 줄 평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하잖아요. 항소심에서의 결과 예측. 보통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이렇게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는 몇 프로쯤 돼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판결문을 쭉 봐요. 그 다음에 항소 이수를 쭉 보고 뭐 이제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고등부장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이 말이 안 된다는 건 금방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정의신문을 별도로 하고 다른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냥 다 똑같이 유죄예요. 똑같이 유죄. 네.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리의 정합성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전체가 다 유죄인데 혼자만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냐? 그렇게 없죠. 그런데 그럼 또 안타까워요. 네. 이게 원래 나왔다가 다시 징역사 하려면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적응기간이 또. 그러면 나와서 이제 한 3, 4개월 있다가 이 정도면 2, 3개월 있다가 이제 항소심 결론이 나잖아요. 네. 다시 들어가면요. 정말 이거 큰 사고 날지 몰라.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지금 1년 6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3, 4개월 살고 있었잖아, 그 사람들은. 3, 4. 그렇죠. 이미 이제 출석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네. 6개월쯤 살았죠? 예. 그렇죠. 6개월쯤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산 사람들도 6개월 살았어. 그분들은 지금 유죄 계속 확정된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4개월 더 걸리면 10개월 살아.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남는 거지. 6개월 남는 건데 다시 들어가서 1년을 또 살아야 돼. 징역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어요? 예. 내가 SK 최태원 최재원 그 비자금 관리하던 사람 1심에서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거기도 재벌 그 사유거든요.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내가 서울구치소에서도 만났잖아요. 우리 또 나하고도 우리 집사람하고 부인하고 친하고 그랬고 부인이 LG 손녀야. 부인이. 그 이제 우리 집사람 공사하고 그러면서 친해졌는데 거기서도 나 만났고 인사를 하더라고. 김모식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보석으로 나왔어? 네. 나왔는데 1심이 재판 진행되는 와중에 근데 1심이 내가 그 12월에 석방이 됐잖아요. 3월에 그 사람이 1심 확정 판결이 난 거야. 징역 4년인가 5년. 이게 그래갖고 그때 들어가는데 전화를 하고 부인이 막 울어요. 저러다 돌아버릴 것 같아 남편이. 안 들어간다고. 빽 울면서. 그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오던 사람이거든. 돈 수천억 재력가가. 네. 그게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어떻게 됐냐. SK 최태원 최재원을 디펜스 하다가 딱 돌변해버린 거예요. 최태원 최재원이 다 불법을 저질렀다. 다 폭로한 거야 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심에서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왔네. 검찰과 법정에서 다 있는 자, 거기서 이제 이른바 장시호가 된 거지. 특급 도우미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나온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 못 살아. 나온 다음에 집도 여기 살아요. 한남동. 완전 부촌. 50억, 60억짜리.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오고 한두 달 있다 그 집 팔고 네. 미국으로 튀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여기서. 앞으로 5년 동안 집행유예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온대. 그렇게 두려워요, 그렇게. 다시 징역 들어갈 때. 근데, 조윤석 그니까. 1심 판결. 항소는 언제쯤 하나요, 보통? 바로 했지. 바로 했지. 항소는 판결 선고로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되니까 항소 다 했고요. 재판 금방 끝나요, 그거. 다시.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증거조사는 1심에서 굉장히 많이 됐는데 판결이 이상한 거지. 네. 증거조사는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비서관들의 그 법정 정언 부분이 실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를 추가 정언으로 통해서 명백하게 하면 이거 특별하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범 아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지들이 재판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했잖아.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부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논리적이거나 증거 법칙에 맞으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엉터리 판결이어서. 아니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기 자다가 느닷없이 육갑지를 떨고 공창을 있어. 두드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근데 네. 내가 가슴이 좀 털컹 이게 떨어지는 게 야, 그 사람 얘기하다가 내가 벼랑을 혼자 순간적으로 다시 징역 가면 어떡하지? 우와! 겁이 털어나는 거야, 겁이. 그래, 조윤선 징역도 제대로 못 썼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거든. 네. 근데 설사 가사 이 100천억 분의 1로 그냥 무죄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거든. 대법에서 무죄로 그냥 올라오면 대법에서 다 뒤집혀요. 안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무죄를 때려줘야 돼. 대법은 유사 사건의 판결의 충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건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동일 사건이잖아. 7명이 다 무죄가 나오든 다 유죄가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까 김상률 같은 경우 똑같은 구조거든요. 예.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왕조 국가의 왕을 상정을 해놓고 판결을 썼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는 되네. 네. 아무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분이 좀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재밌는 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준우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이전에 예. 그 전에 했던 정무수석 수첩에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뿌리 뽑아 끝까지 그리고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예.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참 대단해. 아니 그리고 이 판사에 예. 이제 지금 아직 안 넘어갔죠. 조윤선 건으로 넘어갔나? 이제 조윤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또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게 자, 김기춘도 유죄. 예. 직권남용 김기춘도 유죄고 그 밑에 정무수석도 유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7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6명은 다 유죄인데 조윤선만 무죄라는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밑에 신동철 비서관도 예. 유죄. 예. 예.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조윤선만 딱 핀셋으로 딱 뽑아서 조윤선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제1차관 정관주였었나요? 예? 제1차관이 누구였었어요? 제1차관이요? 예. 제1차관. 그렇죠. 정무비서관이 이제 신동철이고요. 예, 신동철. 정관주가 제1차관. 문체부 제1차관이 예, 나중에 거기도 승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바로 조윤선의 지시를 받은 사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유죄야. 네. 그래서 조윤선만 무죄. 이게 도대체 무슨 법리로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 이 판사는 어떤 법률을 폈어요?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한 거는 조윤선의 전 민정수석, 정무수석이죠. 박준우. 예. 박준우 때 만들어진 거다. 네. 실제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박준우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박준우를 처벌해야지. 여긴 기소도 안 했어. 박준우 이제 이 특검에서는 박준우가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조윤선이기 때문에 예. 조윤선이가 구체적인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조윤선의 그 정무수석 할 때 정무비서관이 신동철이가 있단 말이에요. 라고 안 그랬어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가갖고 야, 이 손 좀 보라는 건 저 두둑에 패라는 거였어. 막 팼어. 강목 들고. 강목 들고. 예. 그랬더니 난 강목 들고 지시한 건 아니다. 아니, 그 판사가 보기에 야, 손보라 그랬지. 언제 그걸 구체적으로 가서 두둑에 패라 그랬냐? 그 위에 손보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 네. 전혀 관계없다. 근데 그 밑에서 비서실장 야, 대통령 위에서 우리 두목이 손보라고 하니 가서 손봐. 이 사람은 유죄. 그 위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폭 논리로 하면 금방 이해가 돼. 맞네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 논리도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귀에 똑 쏙쏙 들어와. 대통령은 자기가 보수주의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예. 우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좌파를 척결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이미 표방을 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 우파를 법률에 관계없이 우파를 지원하고 예, 좌파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시키는 것도 정당하다. 그게 이런 황당하더라고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으면 그런 정당한 지시라는 거 아니야. 지시를 받고 실행을 한 사람들도 다 무죄. 무죄가 돼야 되죠. 아니, 또 이제 조폭 논리로 또 돌아가. 네. 경상도 출신 네. 조폭이야. 네. 야, 우린 경상도 출신의 힘을 얻어갖고 강남을 제패하고 있으므로 저 전라도 출신 쟤들 손 좀 봐. 이건 기본 우리 조폭의
철학이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의 손봉구 문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웃긴 게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당선됐다. 이거와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을 그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우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죄는 안 되는데 예. 실행하는 순간 죄 아니에요. 예컨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그 단위가 결정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단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법한 그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하는 자체가 범죄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왕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에 판사의 인식이 잘 몰랐다. 조윤선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조윤선 들어가기 전에 네. 저는 박근혜는 여기과 공모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네네. 그 논리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궤변이던데 완전히.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보수 정당 보수주의의 지지 세력에 의해서 당선돼주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를 배제를 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기조다. 네. 그 국정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판결 내용이에요? 예. 오, 난 그런 거 안 읽어보지 참 행복하게 살아. 그걸 읽어본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 뭐 2013년도에 9월 달에 예. 이른바 대수비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좌편향 문화계가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무수석이나 그 문화교육수석 네네. 수석에 그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요. 예. 내린 사실을 다 인정해.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예. 교육문화수석하고 문체부 장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구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 계획을 구체적 지시한 건 아니다. 좀 애매하게 그러면 김기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지시가 위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니면 김기춘도 범죄 행위가 아니지. 그것도 무죄지, 그럼? 그리고 그 밑에 문체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라든지 예. 문체부의 공무원들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에 모순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재화 변호사의 조폭 논리에 따르면, 네. 조폭 논리에 따르면, 야, 보스가, 그거 좀 손 좀 봐라. 근데 때리란 짓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부두목, 비서실장이, 야, 손 좀 보려는데 손 좀 봐. 때려! 신동철이가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우가 인수인계할 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존슨에게 지금 정무수석실이 뭘 하는 데인지. 예. 몇 가지를 이야기했거든. 세월호. 예. 그 다음에 4대학 척결. 블랙리스트 TF 운영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짜증낸 게 아니라 밝은 모습 있다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예. 얼굴이 그런 것까지 해요? 이런 일을 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박준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다 챙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단 작성 아니더라도 행동, 실행 집행 책임자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명단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정무비서관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좌파 배제하고 우파 또 그 지원하는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관심사항이고, 이게 어떤 역시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조치 내역, 그다음에 관리 방안 보고서 이런 것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까지 다 보고된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보고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하고 대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른바 이 미필적인 고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좀 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허수아비로 봤나요? 허수아비로 본 거죠. 네. 노희찬 의원 표현 따르면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네.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범죄를 처음부터 모의를 해야 공범이 되는 것이 예. 아니고 사람이 순차적으로 했다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일을 계속 했어요. 예.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법률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그러거든요. 승계적 공동정범. 예. 그때부터 그 앞에까지는 책임을 안 지는데 예. 예, 근데 조윤선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이미 다 작성돼 있다면 예. 작성하는 데까지 조윤선. 항소심이 이제 제대로 예.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 1심 판결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결론부터 미리 답답한 사람들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항소심에서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항소심이 당연히 이제 뒤집히죠. 아, 그 오늘 우리 얘기 들으면 100% 뒤집힌다. 그렇죠. 아하. 짜릿해요. 뭐가 문제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10명 중에 공범 10명 중에 예를 들었고 조폭이 와르르 들어갔어 10명이. 네. 예? 그 중에 한 명만 무죄하고 나머지 9명은 징역 20년 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아직 판결 선고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 그거는 별도 재판부가 있는데 이 지금 조윤선 재판부에서 물론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직권남용 및 강요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재용 재판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재판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심리를 안 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최순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에 그쪽 재판부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이게 그러면 미리 박근혜 최순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냐. 황병훈 판사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애매하게 해명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보도자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범 관계인지 아닌지를 재판에 전제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지금 알려진 것을 보면 주변 그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증언 내용이 조윤선